미래 창조 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러면 세계 시민 우리들이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고민을 한다고 하니까 자꾸 그러네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 마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겁니다. 사실 마을에는 마을을 감싸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죠. 그 이제 마을의 주민을 이루고 있는 또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른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 노인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다음에는 어떨까요?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환경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아파트도 아마 주차를 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 주택에 살다 보니까 그 주차 문제가 되게 또 심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의 문제도 또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또 그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쓰레기 문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데에서 마을 만들기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고민했던 것처럼 에너지의 문제, 화석연료를 어떻게 절감할까 뭐 이런 것도 우리는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겠고요. 이런 일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그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은 주차의 문제를 한번 보시죠. 화면에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경고문을 한번 읽어보죠. 경고. 우리 아파트 세대별 주차장이다. 반말을 하고 있네요. 위를 쳐다봐라. 그렇죠? 당신들 주차할 공간은 없다. 우리도 주차장 모자란다. 주차비 없으면 걸어 다녀라. 주차하면 창문에 떡칠한다. 어떨까요? 이게 실제로 어느 아파트에 붙어 있는 경고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무단으로 와서 주차를 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의 편의 때문에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옳은 행동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문구가 좀 더 아름다웠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이런 문구를 보면. 자, 여하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SDGs를 이해할 때는 고래의 뱃속에 있는 플라스틱을 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자료를 바꿔서 바다새입니다. 바다새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어떤가요? 배 안이 빼곡해요. 다 플라스틱. 이렇게 바다새가 죽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구나,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또 반증해 보이겠죠. 여기는 어떤가요? 물개인가요? 이 버려진 그물들, 어구들의 목이 끼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만 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심코 버렸던 것들이 이렇게 바다로 흘러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의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노인의 문제도 있고 노인들이 담당하게 된 육아의 문제도 있고 이런 사회적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꿈꾸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데인데요. 여기 왜 소개를 해드리느냐면 마을에는 사실 교회가 대단히 많죠. 마을마다 이 교회의 숫자가 구멍가게, 슈퍼마켓보다도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대부분 어떤가요? 주일에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주중에는 비어있는 시간이 많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마을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마을의 예배당을 이렇게 도서관으로 꾸민답니다. 그러면은 놀고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죠. 이렇게도 우리는 우리 마을에 뭐가 부족하냐라는 걸 회의를 통해서 그럼 어디에 공간을 배치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렇게 상의를 한다면 이렇게 훌륭한 도서관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어떤 이야기들 듣느냐면은 이렇게 교회가 도서관으로 개방을 하고 나서 교회의 신자 수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의 신자를 늘리기 위해서 교회가 개방을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지역사회와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쓰레기 문제죠.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겁니다. 쓰레기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정해진 봉투에다가 배출을 해야 되는데 정해진 봉투에 배출을 하지 않는 것도 무단 투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검은 비닐 봉투에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출 방법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요? 배출 시간의 문제. 해가 지고 나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배출 장소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지자체에 따라서는 배출 방법, 수거 방법에 따라서 이제 배출 문제가 생기는데요. 문전 수거를 하는 방식은 자기 대문 앞에다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거점 수거 방식, 어디 지정된 장소에다 댄다면 더더욱 투기의 시간, 배출의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만약에 배출의 방법을 검은 비닐봉투에서 수거를 해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뭐 악취가 날 수도 있고요. 또 미관상 좋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쓰레기 배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서 배출되는가를 체크를 해서 이 배출 장소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했답니다. 여기는 성남시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산인데요. 안산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마을의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의 놀이터인데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놀이터에 가보니까 위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모퉁이가 너무 뾰족한 그러한 너무 각이 진
그러한 시설들도 있었고요. 또 바닥이 너무 딱딱한 문제도 있었고요. 또 조명도 어두워서 좀 늦은 시간에는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셨대. 어른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밝고 이런 놀이터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럼 방법이 뭘까 하면서 고민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조각도를 그렸어요. 그려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보세요. 담장에 갤러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뭐 예쁜 사진, 그림들을 했겠죠. 조경 터널도 만들어서 마치 그 장미 터널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고, 조명도 추가로 만들고, 화단도 더 조성하고, 모래도 풍부하게 나서 아이들이 모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 마을을 만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그 안양대에서 가까운 데네요. 군포입니다. 군포는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노래를 했대요. 랩을 만들어서. 마을의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노래를 불렀대요. 바바리면 싫어요. 뭐 예를 들면. 그리고 쓰레기 문제라든가, 뭐 욕하는 소리의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 이런 게 싫어요라고 해요. 어른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래,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됐겠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이렇게 한참 아이들이 활동을 할 때는 마을의 환경들이 많이 개선이 됐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어린 아이들이 있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쪽 아이들이 있고, 앞에 안산의 경우를 보니까 어땠어요? 노인들이 하셨고, 그렇죠? 성남의 쓰레기의 문제는 뭐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젊다고 해도 뭐 이제 주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마을 만들기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주되게 할 수 있는 계층이나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양대학교에 마을 만들기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공과 관련 없이, 그죠? 전공과 관련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또 다양한 전공들이 있으니까 전공별로 아이디어를 낸다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거는 이제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한 그 장면이고요. 이 중간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게 저입니다. 마을이 지구를 구한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화석연료에 대한 얘기를 했죠. 뭐 전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석탄이나 뭐 이걸 이용해서 화력 발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광명시입니다. 광명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자, 어떻게 읽히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10101010인가요? 일명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101010입니다. 혹시 왜 101010일까요? 매월 10일 밤 10시 10분간이라는 뜻입니다. 매월 10일 날 밤 10시에 10분간 소등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를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냉장고나 뭐 이런 걸 안 쓸 수는 없겠고요. 전등이겠죠, 전등. 그죠? 뭐 TV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자제하는 거죠. 10분간. 그랬더니 어떤 효과를 가졌느냐 보니까 소등으로 해서
140.76kW를 줄이고 온실가스는 뭐 65.64kg 이산화탄소 CO2를 줄였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렇게 한 것은, 이 결과는 30년생 소나무를 1년간 10그루 심는 효과라고. 30년생 소나무. 이게 이제 일부 동에서만 진행을 한 결과가 이러니까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훨씬 많은 효과를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갑자기 뭐 공부하다가 소등을 하고 이러기는 어려울 테니까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이런 그 에너지 문제를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빼놓는 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마지막으로 나온다면 강의실에서 불을 소등하고 나온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께도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하는 거고 세계 시민으로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강의 끝나고 나오면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던 곳은 반드시 소등을 하고 끝까지 봐서 소등을 하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을을 정말로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종합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지역의 문화자원은 지역의 역사이며 정신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특색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다른 마을과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개발하는 것. 물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부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마을의 특색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자원, 어메니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컨텐츠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제 전공이 이제 국문학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말을 풀어서 자원을 이야기와 합치면 자랑거리가 되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완성의 그 원곡면에 있는 복회마을에서 진행했던 그런 마을 만들기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노인 회장님도 계시고요, 이장님도 계시고요, 부회장님, 그리고 여기에는 그 분여회 회장님도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마을의 자원도 찾고 어떻게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성맞춤 마을대학이라는 데 가서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까 이런 다짐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회의 방식에 대한 민주화를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컵의 모양을 받은 것처럼 토끼와 오리를 받은 것처럼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견을 하나로 모은다. 이런 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마을에 신호등도 횡단보도도 없어서 이 마을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도로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안전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오폐수 유입되고 있는 곳들도 살펴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아니네요.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이 배출하는 그 업체에게 시정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마을의 환경을 개선해 나갑니다. 근데 이 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냐면은 마을이 아주 자그마한 마을인데 3.1 운동 당시에 독립항쟁을 한 마을입니다. 항쟁과 운동은 좀 차이가 있죠. 항쟁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딪혔다는 것. 그러니까 일본의 경찰서를 습격한다라든가 일본의 순사들을 혼내준다라든가 뭔가 이런 물리적 다툼이 있었던 데를 항쟁지라고 합니다. 바로 안성이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 바로 이 복회마을의 분들이 바로 이런 항쟁을 주도했던 그런 자부심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이야기거리를 찾았죠. 조선을 구한 독립 만세 운동의 3대 항쟁지 중에 하나다. 그리고 떠돌이 나그네도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마을이다. 포용력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마을의 정체성을 만들자라고 하고 그리고 누구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그런 마을 꿈꾸던 마을이 꿈꾸는 마을로 또 새로운 미래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뉴욕 주립대학의 홈페이지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왜 과거를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그 과거의 자산들을 이용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꿈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노인 회장님이신데요. 어떠신가요? 직접 색칠을 하고 계시죠? 바로 본인의 사진입니다. 저는 덤으로 이렇게 제 그림도 마을에서 제가 지도교수의 역할을 해서 제 그림도 마을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무궁화는 뭘 의미했을까요? 독립항쟁을 한 이렇게 애국적 마을이다라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무궁화를 그리고 그 위에 마을 주민들을 그린 겁니다. 이분들이 바로 함께 와서 그림을 그리고 고민을 했던 분이고요. 물론 그림의 틀을 만드는 건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색칠은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이 마을이 왜 복회마을이라고 했는가에 대한 유래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여기다 설명을 해놓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안양대학교도 이렇게 뭔가 올라가는 고갯길에 좀 멋진 그림을 하나 그려서 다리 힘들고 이런 거는 어찌할 수 없겠지만 눈이라도 좀 즐거웠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이번 학기에 우리 같이 수강하는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한번 고민해보는 자리 가져볼까요? 좋습니다. 우리 강의실에서 한번 논의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우리가 쉽게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즘처럼 길이라는 것이 차가 다니기 위한 길을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는 더더욱 사람 간의 교류를 하기가 어렵겠죠. 우리가 인체가 튼튼하고 건강하려면 이 굵은 핏줄도 잘 돌아야 되겠지만 모세혈관들, 이 손끝에 있는 거, 발끝에 있는 거 이러한 모세혈관들이 건강하게 잘 돌아야 우리의 몸이 더 건강하겠죠. 바로 마을의 이러한 골목길들, 샛길들이 건강하다면 마을이 더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샛길을 일부러 낼 수는 없으니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한다는 것은 마을이 더 이상 병들지 않게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학교에서 캠퍼스가 크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담한 캠퍼스지만 우리가 참 아기자기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녹여내고 그 길들을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마을은 누가 구할까요? 우리 안양대학교는 누가 구하고 대한민국은 누가 구할까요? 바로 세계 시민은 우리가 구할 겁니다. 자, 보시죠. 10번 찍어 넘어가는 나무가 있는가?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10번을 찍어서 넘어간다면 나무의 굵기가 얼마나 할지 아시겠죠? 제가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젊은 두 청년이 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누나한테 사랑을 고백해도 될까? 라고 했더니 그래, 고백을 해야지. 또 물어요. 내가 정말로 그 누나한테 사랑을 고백해도 될까? 그럼 해야지. 10번 찍어 넘어가는 나무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0번 찍어 넘어가는 나무가 어딨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참 모자라는 친구들이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막 뭐에 텅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10번을 찍어서 넘어뜨릴 나무는 우리의 목표여서는 안 되겠다. 100번을 찍어도 꿈쩍하지 않을 나무를 무너뜨려야, 쓰러뜨려야 우리는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그러한 것이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되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후손들의 100년, 1000년을 바라보는 그런 계획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내 계획을 세우는 일이 10번을 찍어서 거꾸로 틀리는 계획이 아니라 100번을 찍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튼튼한 기둥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자, 누가 구할까요? 청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꼬맹이가 이사를 왔는데 엘리베이터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답니다. 저 새롭게 이사 왔어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마을 주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준이야, 반갑다. 떡 맛있게 잘 먹었어.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라.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이러한 문장이 많이 들어섰겠죠. 이런 쪽지들. 그러면서 이 아파트가 이 꼬망이 준이 때문에 주민들끼리 서로 같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외면을 하다가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런 마을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마을 만들기 아닐까. 학교에서 함께 강의를 듣는 사람들끼리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사하는 이것이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번 학기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좀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이렇게 수혁이네 가족이 보냈다 705호 이러면서 이사 온 거 환영한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사실 전통적인 우리 마을의 모습들입니다. 어때요? 자동차가 지나다니긴 어렵겠죠? 이걸 다 우리는 샛길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마 동네 사람들일 거예요. 요 집에서 소리치면 다 들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여서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쪽 집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요 집에서 힘주고 있어서 이렇게 갔다가 주고 빨리 회차하세요. 어여 일어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길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사람이 오가지 않으면 길의 흔적은 없어질 겁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소통하는, 그래서 우리 마을을 건강하게 하고 내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계 시민임을 입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수강생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몰라보더라도 먼저 인사해 주시고요. 제가 강의 시간 전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더라도 동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라고 하고 인사를 해 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는 동안 아마 지금 시간이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마지막 수업이고 대면 수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강의실에서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요거는 바위가 꽃에게 전하는 말,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여러분께 왜 여러분을 세계 시민이라고 했고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봐 주시고 이제 대면 수업으로 강의실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더욱 건강하시고 더욱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